다음 큐브는요, 무엇을 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방송 후에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도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요, 접속자 수가 폭주해서 사이트가 마비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도 저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만에 후속편이 방송됐는데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고 이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인지 저희가 좀 먼저 들어가 봐야겠네요. 김동철 박사께서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건은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5년 6월에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인근 주택의 쌀포대 끈으로 묶여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개월 뒤 11월 달에 40대 여성 이 씨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또 이제 유기 범행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제 살인을 당한 것이죠. 네. 자, 이런 수법이 일치해서 신정동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인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을 사실은 겪은 여성이 또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 가까스로 탈출을 했었는데 이 탈출한 이 여성이 이제 박 씨인데 이 여성이 전파를 타면서 엽기 토끼에 관계된 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성범죄 알림이 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사실 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같이 만든 사이트거든요. 예.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이슈가 되면서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을 짚어봤는데 방송 나간 이후에는 성범죄자 알림이 이 사이트가 폭주를 했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이게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예. 이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2015년에 한번 방영이 됐고 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후속 이제 보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좀 유력한 용의자인 것으로 지목되는 듯한 인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네. 그 인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특징이 유사한 사람이 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뭐 특정 인을 검색을 하면 예.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게 네. 굉장히 하도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 대기자가 폭주를 해서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 예. 이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인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일부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성범죄자 중에서 신상 공개 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이에 대해서는 이름, 나이, 사진, 그리고 특징, 또 성범죄 전력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이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일반인에게 일반인이 이것을 확인을 해서 주변에 전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5조 그리고 65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요. 고영욱 씨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김동철 박사님? 2010년 1월 법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을 한 예. 지금 고영욱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랐거든요. 예. 30대 2명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네. 자, 이들이 어떻게 올렸냐면 영욱이 형 프로필, 실시간 영욱이 형 위치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사실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이용자들이 이 사이트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변호사님? 예, 이게 신상 공개가 있고 신상 고지가 있습니다. 신상 예. 고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지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예. 다만 이 고지 자체도 우편물, 주소가 이런 것이 잘못돼서 실제로 조금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공개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에 공개는 되어 있지만 네. 이것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 불법적으로 처벌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슈가 돼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 들어갔었던 것이지 예. 보통 많이 들어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 신상공개제도가 결국에는 또 위헌의 소지가 있었고 위헌 헌법 소원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에는 침해하는 정도와
그로 인해서 얻는 공익이 어느 정도 공익이 더 크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한정된 방법으로만 좀 사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예.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다시 좀 법안을 검토를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